안녕하십니까. 황태순TV의 황태순입니다. 2021년 4월 22일 목요일 오후입니다.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의 청와대, 지금 파장 분위기입니다. 대한민국 청와대는 대한민국 모든 정부기관을 갖다가 통괄, 통제, 조절하는 이른바 CPU, 인간으로 치면 두뇌 같은 부분입니다. 즉, 두뇌가 사실상 뇌사 상태, 코마 상태에 빠지게 되면 나머지 움직이지 않죠. 그저 심장과 폐만 그저 알아서 생명체가 유지되기 위해서 심장이 뛰고 폐가 호흡을 할 뿐 나머지 몸 움직이지 않습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청와대는 사실상 코마, 뇌사 상태가 아닌가 봅니다. 파장 분위기죠, 한마디로. 4.7 보궐선거 참패, 역대급 참패로 말미암아 그동안 4년 동안 누적되었던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정부, 민주당 정권에 대한 국민의 엄혹하고 엄중한 심판이 내려졌습니다. 이들은 그런 큰 쓰나미 앞에 정신을 못 차리고 뇌사 상태에 빠져든 겁니다. 대표적인 예를 하나 들어드리죠. 지난 3월 4일 윤석열 검찰총장 그만두었습니다. 그리고 박범계 법무장관, 전광석과 같이 후임 검찰총장 곧 검찰총장 추천위원회 열어서 곧 추천해서 대통령께 제청하겠다 호언장담했습니다. 그리고 50일이 다 돼갑니다. 아직까지 검찰총장 후보자 추천위원회 열릴 흔적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이성윤 씨 서울중앙지검장 이성윤 씨, 가장 유력한 검찰총장 후보자죠. 이성윤 씨 정말 흔한 이야기로 삶은 소 대가리가 들어도 웃을 짓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보니까 조남관 대검차장, 즉 검찰총장 권한대행은 수원지검이 진행하고 있는 이성윤 중앙지검장에 대한 기소 승인했습니다. 정말 통쾌한 일이죠. 그러니 이제 이성윤 씨 갑자기 밑도 끝도 없이 수사심의위원회 요청하고 전문수사자문단 개최를 요청하고 나왔습니다. 지난해 윤석열 검찰총장 때 기억나실 겁니다. 검언유착 사건의 한동훈 검사장이라든가 또 이재용 삼성 부회장 같은 경우 바로 이 수사심의위원회 내지는 전문수사자문단 이와 같은 의견 내서 그때 어떤 의견 냈습니까? 한동훈 검사장 또 이재용 부회장 기소하면 안 된다라는 의견을 냈는데 서울중앙지검장 이성윤 중앙지검장입니다. 수사심의위원회나 전문수사자문단의 이 권고는 그냥 권고사항일 뿐 우리는 우리의 길대로 가겠어 라고 하면서 한동훈, 이재용을 갖다 기소했던 것이 바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입니다. 그런 가운데 이번에 막상 수원지검 형사 3부던가요? 이정섭 부장검사던가요? 정말 칼솜씨가 대단합니다. 전광석과 같이 이성윤 중앙지검장을 낚아채고 있습니다. 이성윤 씨 피하려고 공수처로 내 수사는 공수처에서 해야 된다. 공수처에서 우리가 수사 인력이 없으니까 검찰에서 하라. 오고 가는데 이성윤 씨 드디어는 최근에 보면 수원지검에 나가서 9시간 어째 조사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가운데 이미 국민들의 눈길은 싸늘하기 짝이 없습니다. 공수처에서 김진욱 공수처장과 수사 조사한다고 받으러 간다면서 황제 의전 받고 기록도 남기지 않고 조사받았으니 공수처는 공수처대로 그야말로 신뢰가 실추되고 이성윤 씨는 국민 밉상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런 가운데 오히려 지금 정권으로부터는 미운털이 슬슬 박히고 있습니다만 국민들로부터는 이런 사람이야말로 국민검사가 아니겠는가 라고 갈채를 받고 있는 사람은 조남관 대검차장입니다. 원래 추미애 사단으로 알려졌습니다만 이 사람들 똑같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똑같습니다.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습니다. 즉 대한민국 검찰 그야말로 법치주의의 수호를 위해서 뚜벅뚜벅 자기 자신의 길을 가다 보니까 지금 박범계의 정치인이죠. 박범계 법무장관 같은 경우 윤석열 검찰총장 후임 곧 뽑겠다 호언장담 한지 50일이 다 되어가도록 지금 검찰총장
추천위원회 개최 일자조차 못 잡고 있습니다. 즉 청와대가 지금 뇌사 상태이기 때문에 어떠한 사인이 없는 거예요. 만약에 평상시 정상적인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그러한 정부라면은 청와대에서 민정수석 법무비서관, 민정비서관을 시키든 해갖고 검찰 법무부에다 얘기를 넣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이성윤 씨 그 문제 갖고 질질 끌 것이 아니다. 아니 언제까지 대한민국 검찰을 갖다 이렇게 권한대행 체제로 2달, 석 달 이렇게 끌어갈 수는 없지 않느냐라고 뭔가 사인을 줄 겁니다. 그러면 박범계 법무장관도 속 시원하게 빠른 시일 내에 검찰총장 추천위원회 열어서 그 다음에 이성윤 씨를 뺀 상태에서 이러고 저러고 얘기할 텐데 지금 이성윤 씨에 대해서 청와대에서는 넣어라 빼라 하는 그런 이른바 사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박범계도 가까봐야는 마찬가지죠. 그렇다고 청와대 비서실장, 유영민 비서실장도 마찬가지고 민정수석도 마찬가지고 도대체 대통령의 의중이 어디 있는지 모르죠. 왜? 제가 봤을 때는 문재인 대통령 거의 일 안 하고 있습니다. 일 안 하고 있습니다. 골치 아프죠. 세상 만사 귀찮죠. 아이고 난 모르겠다. 과거 뭐뭐뭐한 대통령들 마냥 임기 말 되면은 거의 관저에서 틀어박혀 살다시피 했습니다. 대표적인 분이 노무현 대통령이죠. 또 김대중 대통령 그 체력적 건강의 문제 때문에 거의 관저에서 붙어 살다시피 했습니다만 노무현 대통령 나중에 의욕을 잃고 마지막 한 1년 반 정도는 거의 관저에서 모든 직무를 보다시피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 가지 회고록 등등이 나오죠. 자, 그러니 청와대 비서실장도 민정수석도 누구도 지금 보면 대통령한테 접근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뭔가 대통령 따로, 청와대 따로, 법무부 따로, 그러니 검찰 따로 모든 게 뒤죽박죽 통제가 안 되고 조절이 안 되고 그야말로 지휘가 안 되고 질서가 잡히지 않는 겁니다. 한마디로 파장이죠. 이런 걸 파장 조금 더 가면 뭔지 아시죠? 막장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또 파장 분위기를 갖다가 여실히 보여주는 또 하나의 사례가 있죠.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 5월 하순경 미국을 방미합니다. 방미에서 바이든 신임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아직 날짜는 잡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고 다만 5월 하순이라고만 정해져 있죠. 그런 가운데 뉴욕타임스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자, 미국 바이든 대통령은 북한과 마주 앉고 중국과 협력하라. 아마 바이든에 대해서는 기절초풍할 얘기입니다. 아니, 이 참 세상 자기 주제를 몰라도 단단히 주제를 모르는 사람이지. 아니, 자네가 그래 우리 뉴욕타임스에다가 미국 대통령한테 훈수들 입장인가? 자네 국가나 좀 잘 다스리고 자네 정부나 잘 다스리시게 라고 할 겁니다. 그것도 지금 미국과 중국은 사실상 전쟁 중입니다. 미국은 쿼드라 그러죠. 미국, 호주, 일본, 인도. 그래서 인도 태평양 전략의 일환으로 쿼드를 구성해서 쿼드와 유럽에 있는 나토를 또 연계합니다. 그러면서 중국을 압박하고 있고 중국은 이에 맞서서 1대1로로 중국, 러시아, 북한, 이란 이런 약간 불량 국가들끼리 스크럼을 짜갖고 지금 미국의 나토와 쿼드의 협공을 갖다가 버티겠다면서 지금 거의 전쟁 일보 직전입니다. 중국의 이제 신장 위구르의 위구르인들에 대한 인종 청소 문제라든가 대만에 대한 계속되는 공갈 협박 이런 문제 등등에 대해서 미국이 굉장히 단호한 입장을 취하면서 중국 그야말로 거의 삐끗만 하면 지금 실제 와당탕하고 국지전으로 붙을 그런 그야말로 전쟁 일보 직전 그러나 사실 냉전은 벌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 미국에 대고는 백신 좀 주세요. 우리가 반도체에 있으니까 우리 반도체하고 백신하고 바꿔요. 라고 전전긍긍 아쉬운 소리 하면서 중국에 가서 중국 편 들고 앉았으니 미국에서 그게 제대로 보이겠습니까? 이승만 대통령 1953년
한미 상호 방위조약 체결한 이후에 혈맹이라고 거의 70년 가까이 끈끈하게 맺어져 왔던 우리 인연이 정말 지금도 유효한 겁니까? 라고 물을 겁니다. 그런데 아니 이제 조만간 5월 하순에 미국에 방문해서 바이든하고 뭔가 좀 큰 어떤 획을 그어보겠다는 문재인 대통령, 가장 민감한 부분, 북한하고 대화의 장 나서서 무릎을 맞대고 마주 앉아라. 중국, 야 이놈들 미국 중국 싸우지 말고 사이좋게 지내라 라고 이야기하는 순간 이번에 미국 방문의 주 목적은 사실은 이번에 보면 가장 큰 목적은 백신 아닙니까? 그동안 또 흐트러진 한미 간의 한미 동맹의 균열을 갖다가 좀 봉합하자는 거 아닙니까? 그걸 또 쪼개고 앉았습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은 그야말로 정신없고 오로지 김정숙 여사와 미국에서 룰루랄라 이 생각만 머리를 지배하고 있다 손치더라도 최소한 청와대 참모들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그 다음에 뭔가 그런 여러 정황과 상황들을 갖다 점검해 가면서 대통령의 일거수일투족에 그야말로 혹여라도 흐트러짐이나 실수가 없도록 옆에서 보조해야 됩니다. 안 하죠. 왜? 이미 파장 분위기이기 때문이다. 파장 분위기입니다. 저 에이스들은 이미 다 물론 그것도 이제 어공 말고 늘공들, 늘 공무원이었던 사람 늘공들 중에 에이스들은 다 빠져나가고 지금 보면 어루만 사람들만 모여갖고 그저 세워라 내워라 시간만 보내고 있는 겁니다. 결국 청와대는 파장 분위기인 거죠. 세 번째, 우리가 바다에서 표류하게 될 때요, 우리 바닷물은 우리 혈액보다 5배인가 염도가 짙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급해도 바닷물을 마시면 안 됩니다. 바닷물을 갖다가 표류 중이라 해서 자기 오줌 먹어도 괜찮은데 바닷물을 갖다 퍼 마시는 순간 피를 토하고 죽게 됩니다. 아무리 급해도 바닷물을 마셔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 지난해부터 문재인 대통령 백신 4,300만 명분 확보됐다. 모더나 관련해서 내가 회장하고 내가 27분간 통화해서 내가 많은 거 확보해 2천만 명분 확보했다. 이게 도합 7,500만 명, 즉 우리 5천만 국민이 한 번 반을 맞을 수 있는 걸 확보했다. 상반기까지 온다. 뻥 쳤습니다만은 없죠. 지금 기껏해야 아스트라제네카하고 파이자 그저 한 180만 명, 그저 하루하루 그저 연명하듯이 하루에 한 몇만 명씩 또막 떠나놓고 이 속도로 가면 3년이 걸려도 전 국민한테 백신 접종 못합니다. 그러면 이제 급했죠. 그러니 갑자기 어제 이재명 씨가 문제 제기했다고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신났다고. 자, 러시아산 스푸트닉 백신 이거 검토하라. 근데 스푸트닉 백신 같은 경우는요, 3상이 임상실험을 3번 해야 된답니다. 그 백신은 2번밖에 안 했고, 특히 중요한 것은 러시아 역시 쿰쿰한 이 북극공 같은 사람들입니다. 자신들이 이와 저와 같은 접종을 하면 거기에 부작용이 나오고 그러면 그런 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해야 됩니다. 투명해야 됩니다.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아스트라제네카도 지금 가뜩이나 혈전이 생기니 안 생기니 몇 살부터 맞으면 되니 안 되니, 최근에 보니까 저 경찰들한테 20대 경찰 먼저 만져라 그랬더니 경찰들이 집단 반발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무슨 마루타냐 라고 집단 반발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국민들한테 지금 유럽 FDA 같은 데죠. 미국은 FDA고 유럽의 그 식약청에서도 아직 승인을 하지 않은 러시아, 물론 60개국이 쓴다고 합니다만 주로 보면 아프리카 후진국들입니다. 그 러시아 스푸트닉 백신을 갖다가 검토하라. 아니 대한민국 국민이 지금 아스트라제네카도 못 믿겠다고 파이자 찾고 있는 게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인데, 영국에서 만든 아스트라제네카보다 같은 그런 어떤 베이스가 같은 모양이에요. 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그 베이스가 같기 때문에 여기서 혈전이 생기면 여기도 혈전이 생깁니다. 그런데 혈전이 생기는데 영국은 투명하니까 다 보고를 하는데 보고를 안 했고, 특히 중요한 것은
아스트라제네카나 뭐 파이자, 모더나 마찬가지입니다만 3상, 즉 3번의 임상실험을 거쳤지만 얘는 2번밖에 임상실험을 거치지 않은, 즉 안전성에 어마어마한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그와 같은 러시아 백신을 갖다가 도입하라. 그러니 지금 보면 당장 주호영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그 얘기하지 않습니까? 아니 이런 식으로 급하다고 러시아 백신 끌어들이겠다면 왜 차라리 세계에서 가장 후진 백신으로 알려지는 저 중국 거, 중국도 보면 중국산 아주 뭐 저가에 그 제대로 안전성도 검증 안 됐고 이른바 그 뭐 효과도 별로 신속지 않은 그 백신 뭐 저쪽 남아메리카나 아프리카에서 몇 군데 쓰고 있습니다. 그걸 쓰지 그러냐? 라고 되지르는 것이죠. 뭐냐니까 이와 같이 대통령이 나설 때 안 나설 때 구별하지 못하고 그저 불쑥불쑥해서 한마디 툭툭 뱉어서 오히려 시스템을 망가뜨리는 그 자체가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청와대가 이미 뇌사 상태, 즉 파장 분위기에서 코마 상태에 들어갔다는 분명한 어떤 증거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 뭐 지금이라도 좀 그래요. 뭐 의원 내각제 같으면은 뭐 지금이나 당장 하야시키면 되는데 그게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지금 현재 180 몇 명 저들인데 탄핵 소추도 안 되니 어쨌든 내년 5월 9일 임기 마칠 때까지 그나마 큰 사고 치지 말고 그저 현상 유지만 해줘도 고먹을 판인데 막판으로 갈수록 왜 뇌가 코마 상태에 빠지니까 몸이 지 멋대로 흔한 얘기로 멋대로 움직이는 발광을 하게 됩니다. 산지사방이죠. 오른손은 이쪽, 왼손은 저쪽, 발은 저쪽. 그러니 뒤죽박죽이고 나라의 운명. 1년의 나라의 운명. 1년이면 나라의 운명이 나락으로 떨어질 수도 있는 그런 길고도 긴 시간입니다. 참 대한민국의 운명 어디까지 갈지 한번 우리가 두 눈을 부릅뜨고 지켜봐야 하겠습니다.